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선 분이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간호법 반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의협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를 하면서 공동 걸기 대회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삭발식을 하셨고 또 눈물도 보이셨는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 국한된 의료법과 달리 지역사회까지 간호법은 그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나와 있는 간호법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방문간호센터, 만성질환관리, 케어 코디네이터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예. 반면 저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당사자임에도 간호조무사가 원하는 핵심 내용은 다 빠져 있고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출신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인 요소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 간호조무사들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이런 식으로 학력 하한 기준만 정하고 상한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용사, 조리사 등은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 제한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또 보호하고 또 가장 밀접 접촉을 하고 있는 간호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만 유독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을 만든다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예.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간호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규정이 있던데요. 이것을 놓고도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의 법정 단체는 예. 수혜라고 이번에 간호법에 이제 같이 담겨져 있긴 하는데요. 수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0년 된 역사를 가진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간호법과 상관없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간호협회가 반대한다고 난리를 하셔서 의료법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간호법에 담았다고 큰 수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은 그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입니다. 반면 간호법은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즉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한 명만이 근무를 하면서 촉탁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호법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에서만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금 장기요양기관 같은 곳에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또 간호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만 1만 명이 넘는 간호조무사가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은 오히려 지금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악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간호조무사가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이 간호법을 놓고 초고령 사회 팬데믹 대응에도 필수적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령화 사회의 팬데믹에 대응해서 간호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일합니다. 또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대안이 반드시 간호법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호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기관을 넘어 가정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간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고령화 사회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치료, 간호, 재활 등의 기능이 가정과 지역에서 연장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시 그 중심에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달리 직접적인 지도가 아니라 처방이나 지시서 같은 간접 지도가 인정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예. 담보되지 않은 채 지금 간호법이 그냥 제정된다고 하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졸속 법안으로 이렇게 상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파업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통과한 간호법 대신에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호법 제정 전이라도 우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법과 의료보건 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격기준, 또 업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이런 것들은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처우 개선은 간호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같이 연동되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개정을 해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팬데믹 대응은 감염병 예방법에 있으니 그걸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고령사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돌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의 의료기관 밖의 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결과 그 대안으로 간호법이 필요하면 그때 간호법을 만들면 되고 또 그 대안이 간호법이 아니라면 통합 돌봄법을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